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주식 안 하고 뭐 했니? 나 이번에 하이닉스로 2배 벌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주변 친구들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나도 일단 대화 흐름에 맞춰 축하해 줍니다. 진짜 지옥은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자동 재생이 됩니다. 나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자책이 일어나며 가슴이 턱 막혀옵니다. 부스럭부스럭 이리저리 뒤척여도 머리는 시끄럽고 결국 빨간 눈으로 아침을 맞고 하루가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런데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이 불쾌한 감정이라는 것이 원래 90초밖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그 감정의 불씨에 계속 먹이를 던져주면서 결국 내 삶의 소중한 행복과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뇌가 그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여유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비밀을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료 끝 강의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의식개발 코치 문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을 듣거나 갑작스런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자극을 받고 일어나는 그 감정을 인간의 의지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 흔들릴 때 나는 왜 이리 속이 좁고 예민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세계적인 뇌신경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의 분노나 불안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온몸을 한 바퀴 돌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1분 30초라고요. 그 말은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대도 딱 90초가 지나면 알아서 전원이 꺼지듯이 우리 감정이란 것도 90초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1시간 뒤에도 혹은 다음날 혹은 몇 달, 몇 년 뒤에도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 감정을 머릿속으로 계속 선택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상황과 상대방의 나쁜 말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서 지나간 사건이 되었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수십 번 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하는데 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그 장면을 다시 리허설을 하고 이번에 돈을 못 벌었으니 내 미래는 완전히 파산이구나 라고 하며 최악의 잔혹 동화를 머릿속에서 집필하는 중입니다. 그 생각 장면 속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면서 계속 그 감정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초 법칙을 내가 새기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대한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됩니다. 내 가슴 속 감정이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붙잡고 흔들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완벽한 원리다 라고 무릎을 탁 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원리를 알아도 나는 계속 감정에 먹이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요동칠 때 묘하게도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는 데서 오는 그 짜릿한 쾌감이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마치 악마처럼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나는 희생자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만들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꽉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 때 내 삶에서 얼마나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는지를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면 상태가 썩은 물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충동적 반응을 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관계를 망치고 그로 인해서 내 눈앞에 들어온 황금 같은 기회와 부풍요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는 것을 내 삶에서 알아차려야 해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죠.
이렇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휘둘릴 때마다 내 지갑과 인생에서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 청구서를 똑바로 마주할수록 이제는 정말 변해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심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 상태를 만드는지 그 6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가 내 머리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직장 상사나 돈 문제가 내 안에 분노와 불안의 스위치를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TV이고 외부 상황들이 리모컨을 쥐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세상 누구도 내 안에 있는 불안, 분노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내 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다고 믿는 그 거대한 착각에서 하루빨리 걸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지독한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2가지 진실을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외부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직접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감정으로 밀어넣는 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머릿속의 생각, 즉 해석 스토리입니다. 친구가 웃으면서 너 요즘 주식 안 하냐? 라고 물어보거나 명절에 친척들이 아직도 취업 준비하니? 라고 묻는 건 그냥 공기 중에 떠도는 음파이자 객관적인 정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내 귀를 통과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고약한 앵무새 한 마리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며 쉴 새 없이 지저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앵무새라고 표현을 해요. 저 인간이 지금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는 역시 이번 생에는 뭘 해도 안 되는 패배자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앵무새의 거짓말을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리고 그 결과 화와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구렁텅이로 자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고성능 CCTV를 항상 켜둬야 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메타인지 혹은 알아차림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 무엇이고 내 안의 앵무새가 지금 어떤 스토리를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지를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가만히 관찰하고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자, 보통은 감정, 생각을 지켜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더 나가볼 겁니다.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충동적 행동을 하고 결국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지까지 써보십시오. 이것을 저는 사회 가맹결 연습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에서 효과를 보는 매우 중요한 치트키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건은 너는 취업 안 하니? 해석, 나를 무시하는구나. 감정, 화, 짜증. 행동, 가시돋친 말을 한다. 결과,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관계가 서먹해지고 취업 준비하기가 더 싫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마음의 사슬을 하나씩 분리해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앵무새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도구를 들였으니 꼭 연습해보세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를 열받게 만드는 그 상황과 상대의 공격은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뒀던 해묵은 상처를 정확하게 건드려주는 고마운 돋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버튼의 실체는 사실 아주 오래전 과거에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처이거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생긴 마음속의 지뢰밭입니다. 부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너 돈은 좀 모았니? 하고 툭 던졌을 때 뼈가 시리게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모르게 이 나이 먹도록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다는 그 미해결된 열등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그 작은 한마디가 지뢰를 정확하게 밟아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안에 골마 터지기 직전의 그 불안의 씨앗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나를 불편하게 한 말,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무엇을 건드려 주는가? 이렇게 억눌렸던 감정들을 제때 풀어주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몸과 무의식 세포의 앙금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깊게 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무의식에 쌓인 감정들이 내 삶에 어떤 방해물을 일으키고 그 내 의식의 앙금들을 어떻게 씻어서 현실의 풍요를 창조하는지
구체적인 무의식 정화 메커니즘이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아래 고정 댓글의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포인트입니다. 공간 만들기예요. 이 공간이 생기면 충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데, 알아차림 말고도 공간을 만드는 좋은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호흡입니다. 의식 영성을 탐구했던 고대 현자들은 이 호흡의 중요성을 수천 년 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서 날뛰는 생각과 감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보다는 호흡을 조절하는 게 100배는 더 쉽고 효과적이에요. 마치 광란에 질주를 하는 야생마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단단한 말고삐 역할을 하는 것이 숨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직 내 코끝으로 주의를 가져가서 들어가고 나오는 숨결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주의가 흐트러지면 그저 묵묵히 다시 코끝의 호흡에 초점을 돌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단 틈틈이 3분씩만 연습해도 외부 자극에 내 소중한 멘탈이 흔들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내면 공부하던 저희 교육생은 직장에서 아주 억울하고 불편한 오해를 받았을 때 평소처럼 이렇게 비난 섞인 말로 반응한 대신 오직 이 말고삐 호흡에만 집중하며 중심을 지켰다고 해요. 내가 끝까지 동요하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니까 상대방도 머쓱해하면서 차분해졌고 서로 편안하게 소통을 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고 상황을 잘 정리했다는 경험담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자, 6번째 포인트입니다. 만약 지금 나를 사방에서 괴롭히는 듯한 사람들과 상황이 있다면 사실 내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주가 특별히 고용해 보내준 1:1 개인 트레이너라고 보시는 겁니다. 의식 공부하시는 분은 이것을 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더 채우고 성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딱 3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머리에 새겨두시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첫째, 90초의 진실을 기억하세요. 내 몸의 감정은 딱 1분 30초 지속이 되지만 내가 머릿속에서 과거를 반복 재생하며 감정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불을 끌 선택권이 있다 입니다. 2번째, 불은 어떻게 끄는가? 내면의 CCTV를 켜고 사, 해, 감, 행, 결을 분리하세요.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감정을 만듭니다. 사, 해, 감, 행, 결, 사건, 해석, 감정, 행동, 결과를 제3의 눈으로 분리해 관찰하고 3분 코끝 호흡을 생활화하십시오. 3번째, 나를 흔드는 자극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주의 스승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소에 내면의 그릇을 단단하게 관리하는 자산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실험해 보십시오. 현실의 모든 부와 풍요 그리고 행복은 외부의 자극에 실시간으로 흔들리는 뇌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완벽한 고요함을 유지하는 평정심의 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 자산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도 눌러주세요. 댓글에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남겨 현실에 각인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도전을 풍요로 만드는 연금술사 문쌤이었습니다. 나마스테.